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또 오래간만에 네. 만났고요. 오늘 또 새로운 패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마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원생인데 상담 전공하고 있어서 평소에 이 채널 좀 열심히 보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줄거리를 짧게. 네, 네.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 가드너라는 주인공이 뉴욕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재즈바에서 무대를 설 수 있게 된 날 자기에게 그 기회가 왔는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 머나먼 세상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그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제 그곳에서 이 지구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시니컬한 영혼 22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둘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연은 방금 백곰님께서 말씀하신 조 가드너라는 흑인 배우로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면서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자신의 목표와 현실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목표 할 것 같다 한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풀어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계속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것만 쫓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영혼 22번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겪는 그런 조 가드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혼 22는 이제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있는 영혼인데 22라는 숫자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영혼들은 몇만까지 막 갔던 걸로 몇 억만까지 갔는데 얘는 두 자릿수니까 정말 옛날부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지구에 내려오지 못했나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또 조 가드너랑 같이 짝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그런 결핍을 좀 채워나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졌었고 또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은 리바 가드너예요. 이분이 옷을 수선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 아빠 남편이 좀 재즈 이쪽으로 하면서 좀 잘 풀리지 않았다 보니까 아들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주면서 아빠의 양복을 넘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멘토의 역할을 했던 게 색소폰을 연주하는 그런 토르테아 윌리엄스라는 여자 흑인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되게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멘토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분이 한 말이 저한테는 되게 감명 깊은 대사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폴 테리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쭉 또 꼬마 영혼들 멘토 카운슬러 길 잃은 영혼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군집에 대해서 또 돌림이 조금 네.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일단 꼬마 영혼들을 비유하자면 그냥 한 씨앗 각각의 씨앗인데 똑같은 씨앗이라도 키워보면 알잖아요. 정말 다르게 자라잖아요. 그런 씨앗들의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땅을 틔우는 순간 지구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떤 호기심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엽은데 또 뭔가 또 순수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들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링컨, 간디 또 뭐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전 융 잠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와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존재들에게 무언가를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좀 이색적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카운슬러 선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 피카소 큐비즘이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면서도 또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좀 있지 않았을까. 의미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로서 또 어떤 가능성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로서 어떤 그 무언가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되게 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스토리를 좀 놓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잃은 영혼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무언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지만 또 나중에 또 깨달음을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그 카우보이처럼 가서 밧줄로 묶어서 다시 구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길을 잃었다고 마냥 잃은 게 아니라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구나. 그런 의미도 조금 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다는 건 이제 찾을 거라는 또 네. 그런 거죠. 소개만 들어도 네. 네, 애니메이션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특이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 네.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공간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네. 먼저는 그 가장 주로 좀 많이 나오는 태어나기 전 세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부터 되게 파스텔 톤으로 진짜 이럴 수도 있겠나 싶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이 꼬마 영혼들이 그 안에서 지내는 공간이고요. 그 색깔이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빛을 이렇게 투명한 것을 투과한 빛 그런 느낌을 다 담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뭐 유세미나나 모든 것의 전당, 뭐 당신의 전당 이런 곳들이 있어서 영혼들이 지구 가는 그 티켓 불꽃을 찾을 수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유세미나는 그래서 멘토들과 영혼들을 엮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좀 뭐 역사적인 위인들과도 멘토 멘티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고요. 모든 것의 전당은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뭐에 흥미가 있지, 뭐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서 그 안에 내 불꽃을 태우는 게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지,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공간이고 당신의 전당은 그 멘토들이 자기의 멘토가 지난날에 자기에게 되게 뭔가 인상 깊었고 뜻깊었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박물관처럼 전시를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꽃 지구 통행증, 머나먼 저세상, 무아지경 등이 있어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불꽃이 영화의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에서 사실 불꽃이 뭐다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물음표를 남겨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꽃은 여기에서 지구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채워야 하는 빈칸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불꽃이 다 다르고 이제 방금 백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의 전당을 가서 다른 영혼들은 그것을 얻는데 이제 영혼 22호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에게 불꽃은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구 통행증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영혼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면 이제 너 지구로 가도 돼 하고 통행증을 줘서 이제 영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머나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곳. 여기서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몰입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몰입을 했을 때 나 자신의 존재를 잊고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람이 삶을 살면서도 여기 세상에 잠시 접할 수 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뭐 애기 영혼들이 있는 건 아닌데 같이 무아지경에 빠진 이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중간에 떠 있기도 하고 또 그 밑에 기르는 영혼이랑 좀 가깝게 배치했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구현해낸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진짜 작정했어요. 맞아요. 알면 알수록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이 하나하나 이 느낌도 길 잃은 영혼은 약간 모래같이 하고 무거운 껍데기를 하고 있고 카운슬러는 아까 큐비즘 말씀하셨는데 선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존재고 멘토들은 이제 그 형상을 대충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진 비슷하게. 형상 비슷하게 여기 왜 앙뚜아네트를 멘토로 넣었을까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상징인가 뭐 그런 게 있고 꼬마 영혼들은 전구 모양으로 팔다리가 없는 채로 엄청 귀엽게 이등신의 형상인가요? 그렇게 나온 그런데 우리 22는 그리고 그 태어나기 전 세상에 그 영혼들을 그 고유의 성격을 이제 주잖아요. 너는 여기 뭐 냉정한 방으로 뭐 좀 막 불같은 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유한 성격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 감독이 자기 자녀가 태어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냐면 같은 나의 자식이지만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도 맞아요. 그 자녀가 11살일 땐가 뭔가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하다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가드너 이름이 이제 조 네, 맞죠. 저 가드너인데 궁금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그 가드너의 팔지능 네, 지능 그래서 그 각각 그 뭔가 특유의 어떤 잘하는 것들을 이제 그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연보호 지능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이제 그런 배경으로 주인공의 성을 가드너로 넣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얘기할수록 뭔가 새롭고 재밌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보기 전 마음은 비슷했어요. 이제 엄청 기대되고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보고 나서 각자 느낌에 대한 이 그 느낌 포인트가 좀 다르기도 했고 느낌도 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어떠셨는지 좀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일단 영화 딱 보고 나와서 좋네 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쩌면 이거를 볼 때 막 엄청난 영상미나 아니면 그런 뭔가 음악 와 귀에 딱 꽂혀서 내가 진짜 이거 집에 가는 내내 들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음악 이런 것들을 내가 기대하진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만족되지 않아서 그냥 좋네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인사이드 아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왜 힘든지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좀 중요시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픽스한테 좀 그런 걸 저는 기대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명시적으로 뭔가 팍 삶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니었어서 저는 보면서 전 요즘에 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상담을 할 때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인사이드아웃이 되게 유용해요. 그 왜 슬픈 거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느끼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았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말로 잘 정리하지에 좀 꽂혀 있었어가지고 좀 제가 느낀 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네. 되게 그렇게 봤어요. 요즘 실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책들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실존에 관련된 책들 읽는데 보자마자 딱 죽음? 죽어? 왜 소울이지 해다 갑자기 떨어져서 죽는 걸 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약간 이런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이게 영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꼭 죽어야 되는 거야 했는데 그러면서 공교롭게 만나는 존재들이 좀 시작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22번이 뭔가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 22번이 너무 공감을 잘해서 죽은 뒤에 그 허무함을 22번이 먼저 받아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더 허무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못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거기서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단풍 갑자기 바람 불고 쭉 돌아보는 장면에서 되게 일상의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그냥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딱 정확하게 그 순간에 몰입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된다기보다 공감이 된다고 할까요? 뭔가 나도 잠깐 잊고 있었네 이 순간을. 그러면서 그때 비슷했던 풍경들이 막 떠오르고 그 자체로 그냥 거기서 뭔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의미 찾겠지. 아니면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뭔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겠죠. 어차피 해피엔딩이겠지만 하고 있다가 그 결과랑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거기에 딱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더 좋았어요. 뭔가 그냥 일상의 한순간에 그대로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장면들이 거기 담겨 있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다음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였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하셔도 돼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백곰님도 이제 우리 사전 회의할 때 얘기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다는. 그 부분은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나뭇잎이나 특히 그 한 번에 그 주머니에 있던 것들 이렇게 보면서 쭉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영혼 22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울컥했는데 뭐 제가 좀 안 좋다고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내버렸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저도 울컥을 했는데 그 저도 삶의 순간순간에서 느끼는 그 감동을 생각나게 해서 일단 너무 맞아. 좋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감동들이 떠오르니까 내가 삶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랑 재즈했다라는 표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 특히 그
주인공이 이제 고양이로 돼 있는데 엄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엄마 앞에서 네.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의 본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딱 아버지 스트로 딱 네, 딱 있고. 어머니가 그 네. 본심을 듣는 순간 다 파랑 들어와 스투. 한 다음에 확 세팅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멋있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까 진짜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정말 됐구나 하는 느낌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영화에 뭐가 좋았나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언제 행복했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 시험을 하루에 4개인가 친 적이 있었거든요. 3개인가 4개. 그러고 그때 근데 다행히 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저희 학교 되게 예뻤거든요. 벚꽃 엄청 많고 그때 나와가지고 제가 돌 위에 그냥 누웠던 적이 있는데 제 위에요? 그때 햇살과 공기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해방감? 그리고 이제 보면서 나는 요즘 현대사에 다 바쁘잖아요. 언제 나도 여유를 느끼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잊었던 거 생각해봐 이러고 저희한테 물음표를 준 것 같아서 좀 그런 장면들이 좋았고 전 제가 나오자마자 받아 적었던 대사가 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자면 배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즈 클럽에서 색소폰 하는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물고기는 나이 든 물고기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지. 넌 바다라고 불리는 것을 찾고 있어요. 바다? 나이 든 물고기가 말했지. 지금 네가 있는 곳이야. 그러자 어린 물고기가 말했어. 이건 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바다라고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지.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원하는 곳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간과하고 안 본다면 영원히 행복은 찾을 수가 없겠구나. 좀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또 예전에 봤던 문구 중에 하나가 행복은 쫓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을 수가 없잖아요. 부산물이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배운 그 문구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 행복이 내 부산물로 나오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정말 무서운 감독인 것 같아요. 뭔가를 딱 누구나 다 돌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준 거지. 단지 영화 스토리만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딱 필름처럼 뭔가 스쳐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마다 다시 상기하게 되면서 이 조가 나중에 그 주머니에 이 22번이 이렇게 먹고 났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그 피아노 위에 피아노 위에 딱 펼쳐 넣으면서 진짜 그 음악에 대한 감성이 맞아. 불러 일으켜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독이 정말 순간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어 놓았구나 하는 게 예술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공유하고 그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 만들어온 작품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나. 그거의 가치를 알 때 진짜 예술이 살아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막 주는 것 같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더 많고 맞아요. 더 맞아 그랬지 하면서 이제 다시 봤을 때 또 그 감동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불꽃은 영혼의 목적이 아니야를 가지고 한참 동안 또 중요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화에서 네. 저희가 또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붙어봐.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 전에 뭔가를 찾아서 내 캐릭터를 정해서 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정해서 나온 것일까? 뭐 이런 얘기 등등을 다음 화에서 또 실컷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화에서 뵐게요. 네, 다음 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